네, 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 관리 전문 투자 자문회사 아멜스 에셋의 켄 최라고 합니다. 저는 대표 어드바이저로 있고요. 음, 지금 2022년 1월 24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구체적인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을 아시고요.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투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들은 본인의 투자 자문사나 어드바이저와 상의하시고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차원에서 제공드리는 인포메이션이라는 점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다시 중앙은행들의 미팅들이 이제 계속 있게 되는데 이번 주에는 연준하고 뱅크 오브 캐나다 미팅이 있고요. 그리고 어닝 시즌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닝 시즌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고 주요 데이터 포인트들 간단하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뱅크 오브 캐나다인데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항상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 다른 지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잖아요. 이유는 워낙 현재 글로벌 이코노미가 서로 인터 디펜던 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주고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나라의 상황도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같이 살펴보고 있다라는 점을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미팅이 있고요. 과연 현재 0.25%에서 이제 음,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할 것인지 지금 이제 관심사고 시장은 현재 한 금리 인상 가능성 한 60%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그 정도 찬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고 캐나다 같은 경우 사실 인플레이션이 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었어요. 지난 12월에 미팅 이후에 4.7%에서 지금 4.8% 정도로 소폭 올라간 상태고 이런 상황이라서 금리 인상이 과연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미국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1991년 이후로 역시 캐나다도 이 레벨은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 한 60% 정도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캐나다 같은 경우 고용 환경도 사실은 좋은 상태라서 지금 기대치를 한 2배 정도 상회한 상태예요. 11월, 12월 중 넘버들이. 그래서 이 부분 아마 투자자들이 주의 깊게 수요일 날 뱅크 오브 캐나다 발표 내용을 볼 것 같고요. 이제 보다 중요하게는 우리 미국의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 미팅이 역시 같은 날 웬스데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미팅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이 한 5% 찬스밖에 없다라고 지금 프라이싱을 한 상태인데 서프라이즈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컨센서스는 한 5% 찬스면 사실은 금리 인상이 이번 달 말에 있을 거로는 보지 않는 상황이고 대체적으로는 지금 3월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연준 멤버들이 나와서 3월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지금 채권 본드 리퍼처스 프로그램이 그때쯤 돼서 지금 끝날 거로 생각을 하고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계속 시사하는 발언들을 연준의 멤버들이 계속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디셈버 미팅 이후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시다시피 7% 마크를 찍은 상태고 40년 내 지금 최고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통화 정책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단지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보는 시각은 지금 한 5% 정도로 여전히 좀 미미한 상태입니다. 물론 서프라이즈가 있으면 그만큼 시장이 발로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용 환경 같은 경우는 지금 난판 페이롤 넘버 평균치가 지난 2개월 동안 22만 4천 개 정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연준의 입장은 다시 리캡을 하자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계속 트랜지터리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었어요. 임시적이고 팬데믹 이후에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나타나는 과도기저 현상이다라고 입장을 계속 견지하다가 인플레이션 넘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높게 나오면서 결국은 이게 트랜지터리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그런 입장들을 이제 내놓기 시작을 했었죠. 그것 중에 하나가 그 금리 인상이나 통화 정책을 좀 더 긴축적으로 선회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고용 시장에서 얼마나 고용 환경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가가 이제 주된 또 하나의 관심사였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 음, 목표치를 달성했다라고 연준은 지금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입장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기대했던 것만큼 일자리 창출 속도가 좋았던 거는 또 아니죠. 예상치보다는 사실은 좀 슬로우한 편이었는데, 그래서 에버리지가 한 평균 월 평균 11월 12월을 보면 22만 4천 개 정도 일자리가 창출된 걸로 나왔었는데, 음, 이런 부분들도 아마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뎠기 때문에, 물론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을 시작할 만한 충분한 필요 조건은 맞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회복 속도가 더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아마도 1월 미팅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3월 미팅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 높게 지금 점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수요일 날 미팅에서는 아마도 그래서 뭐 서프라이즈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파월 의장이 3월 미팅과 관련한 코멘트를 뭐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시장은 주목할 것이고, 어떤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암시 또는 시사하는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는 뭐 그런 한 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 미국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영국의 뭐 그 존슨 수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음, 문제들이 있고, 특히 또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그 관련해서 또 아마 뭐 러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인베이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 믿는 쪽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크레인 인베이전이 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뭐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현재 지금 양쪽이 지금 그 보더 쪽에 지금 군사력을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계속 러시아가 계속 대화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이 어떤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아마 헤드라인들 뉴스들을 많이들 지금 주목을 할 것 같고 볼 것 같고, 이 부분에 따라서 유럽 쪽 시장의 볼러틸리티가 또 있을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유럽 시장이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다른 지역의 시장들도 그 여파로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우리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헤드라인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된 어닝 시즌인데 지난주에 넷플릭스가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아마 마켓이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뉴 넷 서브스크라이버 넘버를 애널리스트들은 한 5.8 밀리언 정도로 봤었는데 자체적인 가이던스에서는 first quarter new subscriber 넘버를 2.5 밀리언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음, 하이텍 스탁들 특히 코비드 이후에 팬데믹 중에 스테이 앳 홈 스탁이라고들 많이 불렸죠. 사람들이 바깥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집안에 있으면서 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들이 사실은 주목을 많이 받았고 많이 그로를 했는데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코비드 상황은 아직 여전히 끝나지도 않았고 계속 오미크론이나 뭐 다른 베리언트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팬데믹 에라의 수혜자들이 이제 좀 좋은 시기를 이제 다 지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IBM, 테슬라, 비자, 뭐 마스터카드 등 이제 뭐 큰 네임밸류를 갖고 있는 회사들의 어닝 발표가 있고 이런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는가가 아마 이번 주에 또 많은 인베스터들이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로 연준도 있고 어닝과 관련된 이제 주요 회사들의 지금 실적 발표나 가이던스 발표들이 있고 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촉발할 만한 다양한 지금 재료들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마켓이 고점에서 뭐 S&P도 한 10% 정도 이상 빠진 상태고 나스닥은 지금 더 빠진 상태고 그래서 많이들 뭐 불안해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베어 마켓이 이제 파이널리 시작됐다라는 그런 견해들도 있고 한 상황인데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주도 상당한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어닝도 있고 다른 뭐 당연히 이코노믹 데이터들 발표들도 있는데 아마 센터 스테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은행들 특히 연준 미팅 수요일에 있는 연준 미팅들이 아마 센터 스테이지를 차지하게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데이터가 의미 없는 건 아니겠죠. 이번 주에 글로벌 PMI 넘버들이 아마 오늘 나왔을 테고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화요일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CPI, 오스트레일리아 CPI 넘버가 나오고, Thursday는 뉴질랜드의 CPI 넘버가 나오고, 미국의 Q4 국내 총생산 넘버가 목요일 날 나올 예정이고, 금요일 날은 core PCE 넘버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 더해서 이런 주요 데이터들이 또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인데, core PC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동향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연준이 좀 가장 물가와 관련돼서 주의 깊게 보는 넘버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좀 더 광범위한 물가 트렌드를 볼 수 있는 넘버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어라고 하면은 에너지하고 푸드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물가 상승률, 물가 변동 추이를 보는 넘버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에너지하고 푸드가 빠지는 이유는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섹터가 가장 볼러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물가 상승률의 실질적인 추이를 나타내고 이해하는 데 더 의미가 있다 해서 일반적인 PC 넘버하고 이제 코어 PC 넘버를 구분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연준의 미팅하고 이런 물가 관련된 넘버들하고 미국의 GDP, 4분기 GDP 넘버하고 해서 데이터들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닝과 더불어서
볼러트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경제 동향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